일본 도쿄 근처의 한 하천. 그물을 걷어올리자 커다란 거북 한 마리가 잡혀 나온다. 녀석은 일본의 토종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침입 외래종인 늑대 거북이다. これはアメリカ原産の、カメでペットとして日本に入ってきたものがこうやって野外に放されてしまって、増えているものです。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늑대 거북처럼 세계는 지금 외래종과 전쟁 중이다. 장령, 우포누, 흰 거에 박사님. 뉴트리아 2마리가 덫에 걸렸다.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의 습지를 파괴하는 신종 외래종이다. 물기 말 때는 잘 안 잡히고 겨울철 되면 하루에 뭐 두 마리도 잡힐 때, 10마리도 잡힐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강과 호수에는 세계 최악의 외래종들이 침입하여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약 1시간 떨어진 치바현의 작은 강줄기. 무언가 묵직한 녀석들의 포획망에 걸렸다. 도심 하천에서 포획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크기. 바로 미국산 늑대 거북이다. 길이 70cm, 무게 20kg에 이르는 늑대 거북은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막 물에서 잡아올려 잔뜩 흥분한 녀석들. 늑대 거북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 치바현에 따르면 이 작은 하천에만 약 1000마리의 늑대 거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非常にやっぱり大きなカメで扱いが大変なので、そういうカメがこんな普通の川にい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頭が痛いですね。 늑대같이 단단한 턱과 공룡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녀석은 잡식성이라 뭐든지 먹어치운다. 늑대 거북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은 일본의 토종 거북. 치바현에서는 20개의 포획 그물을 설치해 매일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 한 해에만 600마리를 포획했지만 번식력이 강한 늑대 거북의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늑대 거북이 일본에 도입된 것은 약 15년 전. 사람들은 애완용으로 기르던 늑대 거북이 너무 커지게 되자 야생에 풀어놓기 시작했다.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늑대 거북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これだけ力のある大きなカメで、しかも長生きする生き物なので、長いそのカメの一生を見れば、その間に食べる餌の量が非常に大きくて、在来のカメにインパクトが非常に大き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て。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6년째)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의 토착 생태계에 침입한 외래 생물과의 전쟁이다. 워싱턴 인근의 체사피크만. 미국 동부 최대의 습지로 남북 아메리카를 오가는 철새들의 중요한 경유지다.
지금 이곳에서는 습지를 파괴하고 있는 침입 외래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This marsh is a battleground where we're fighting a war on an invasive species, the nutria. And they've destroyed a lot of marsh, but we're trying to save what is left. 미국 농무부의 뉴트리아 프로젝트 감독관인 스티브 박사는 6년째 뉴트리아와 싸우고 있다. 그의 임무는 습지에 숨어있는 뉴트리아를 찾아내고 잡아 없애는 일이다. 밤이 되자 한 녀석이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습지의 본래 주인인 사양쥐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침입자가 나타난다. 외래종인 뉴트리아다. 뉴트리아가 다가오자 사양쥐는 먹이를 든 채 풀숲으로 주랭랑을 친다. 한 마리가 울음소리로 신호를 보내자 습지에 숨어있던 뉴트리아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녀석들은 개걸스럽게 수초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뉴트리아는 칼날 같은 앞니를 이용해 손쉽게 부들의 뿌리를 잘라낸다. 녀석들은 야생에 잘 적응돼 있다. 키가 닿지 않은 높은 곳에 부드러운 잎을 따먹기 위해 점프를 하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스티브 박사는 조사에 나섰다. 밤새 뉴트리아가 놀던 자리에는 크고 작은 배설물들이 널려 있다. Here we've got clear evidence that we've got a family group that's breeding. We've got adult nutria, juvenile nutria, and some subadults as well. So we've got several generations of nutria living in this area. 습지 곳곳에 뉴트리아가 잘라낸 수초들이 쓰러져 있다. It's all dead where they've cut it. The nutria cutting the roots off, and what they'll do is they'll actually cut the stalk off too. The litter of babies and the previous litter can be pregnant already. 뉴트리아가 휩쓸고 간 습지는 늪으로 변한다. 또한 토양이 침식되어 결국 습지는 사라지게 된다. That's the stuff that erodes. If you look at the same area 50 years later, much of that marsh has turned to open water. You can still see this is the river corridor here. That's that same point there. All of that marsh has been lost. By nutria? Yes. So all of this marsh, all around here, has been converted to open water. Okay. 체사피크 습지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온 침입자. 남미 아열대가 원산인 뉴트리아가 메릴랜드주에 도입된 것은 지난 1930년대 말. 당시 모피 가격이 치솟자 주민들은 뉴트리아 털을 얻기 위해 습지에 방목했다. 그러나 뉴트리아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자 덫을 놓아 뉴트리아를 잡던 것을 포기했다. 사람들이 뉴트리아를 더 이상 잡지 않게 되자 개체수는 급속히 늘어났다. 야생화된 뉴트리아는 체사피크의 습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동부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독특한 생존법을 터득했다. Nutria have started to utilize bank dens and holes in the ground to escape from cold winter weather. We've also seen behaviors where they'll cluster together for warmth. So when there are high densities of nutria, and all this area, and we don't have no
뉴트리아로 인한 습지 파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메릴랜드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2001년 미국 농무부는 뉴트리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17명의 전문가를 투입했고 사냥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포획 방법이 사용됐다. We have captured approximately 10,000 nutria from Dorchester County, and that's from an area about 100,000 acres in size. But the numbers that we capture are really irrelevant because it's how many nutria that are left behind that really determine the success of an eradication project. 2000년대 초 뉴트리아는 미국 동부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지구 반대편에 침입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경남 밀양의 낙동강 유역. 민희규 박사는 뉴트리아의 토착화를 최초로 보고한 인물이다. 뉴트리아 한 마리가 앞발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부들 뿌리를 잘라먹고 있다. 다음 먹이는 이제 막 피어난 물가식물인 고마리의 꽃. 잠시 후 한 무리의 뉴트리아 가족이 나타났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들도 풀 뜯어먹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뉴트리아가 하루에 먹는 먹이 양은 무려 자기 몸무게의 4분의 1. 녀석들은 밤새 습지를 배회하며 닥치는 대로 수초를 먹어치운다. 수질을 정화하는 수초는 습지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야생에 적응한 뉴트리아가 습지 생태계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4번 정도 그 새끼를 놓습니다. 그 한 번 놓을 때는 한 8마리에서 12마리 정도 새끼를 놓는다고 봤을 때 이 애들이 예를 들어 70~80%만 생존한다고 봤을 때 그 숫자는 엄청나게 그 불어날 것입니다. 여기 뻐끔뻐끔한 데 있지. 여기가 뭐 심을 때 좀 부드러웠을 때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엉성엉성하게. 뉴트리아는 습지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논에는 녀석들이 벼를 갉아먹은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다. 새끼랑 여러 마리 올라가면 온전히 지금 여기 봐보세요. 여기 뜯어먹고 죽은 자리가 이게 흔적이 안 있으면 여기 뜯어먹고 죽은 자리 이게 다 죽어버렸어. 뜯어먹어가지고. 습지 근처의 비닐하우스 안. 뉴트리아 한 마리가 몰래 숨어들었다. 농민이 풀어놓은 개가 달려든다. 멈칫하던 뉴트리아가 개한테 대들기 시작한다. 뉴트리아는 상위 포식자로서 국내에는 마땅한 야생 천적이 없는 상황이다.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농민들은 총을 사서 직접 포획에 나서기 시작했다. 원산지인 남미에서는 소중한 하나의 종이었던 뉴트리아는 낯선 이곳에선 고약한 침입자로 낙인이 찍혔다. 국내에 처음 뉴트리아가 들어온 것은 지난 85년. 농림부는 불법적으로 사육되던 뉴트리아를 2001년 가축으로 지정했다. 당시는 미국 정부가 뉴트리아 퇴치에 사활을 걸고 있던 시기였다. 농림부는 가축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 농림부가 제도적으로 가축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환경부 입장에서 검토한 바에 가축 지정과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가축으로 지정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거죠. 농림부 직원이 보여준 공문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뉴트리아의 가축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트리아가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열대 지방 원산이고 국내에 아직 뉴트리아라는 피해 사례가 그때까지는 나타난 게 별로 없었고, 또 겨울철에 적응 여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생태계 위해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안 줬었고. 지난 겨울 낙동강 인근 습지에서 뉴트리아 한 마리가 제작팀에게 발견됐다. 녀석은 얼음이 연 호수를 건너고 있었다. 아열대가 고향인 뉴트리아가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꽁꽁 언발로 뉴트리아가 향한 곳은 호수 근처의 채소밭. 수초가 말라 먹잇감을 구하기 힘든 겨울에 묵은 남새밭은 뉴트리아에게 좋은 먹이 공급원이 됐다. 밤이 되자 또 한 무리의 뉴트리아가 나타났다. 뉴트리아가 숨어든 곳은 보리밭. 갓 싹이 난 보리의 새싹으로 녀석들은 줄인 배를 채우고 있었다. 보리밭을 습격한 뉴트리아는 좋게 10마리가 넘는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지난 2, 3년 전부터 월동에 성공한 뉴트리아는 비교적 겨울 기온이 따뜻한 낙동강 지류를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상 5도 이하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뉴트리아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겨울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 어미 한 마리가 어린 새끼들을 이끌고 굴 속으로 사라진다. 뉴트리아들이 숨어든 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제작팀은 로봇 카메라를 이용해 뉴트리아 굴 내부를 들여다봤다. 뉴트리아는 보통 1, 2m 깊이로 굴을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의 굴의 깊이는 무려 20m가 넘었다. 깊은 굴은 뉴트리아가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생존 비법이었던 것이다. 지난 8월, 어미 뉴트리아 한 쌍이 새로 새끼 8마리를 낳았다. 어미 뉴트리아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새끼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미 적응한 개체들은 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 개체들이 놓은 새끼들도 이미 적응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죽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살아남기 때문에 그 개체들이 계속 번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지.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지구촌의 생물을 죽이는 세계 최악의 침입 외래종 100종을 발표했다. 이 100대 악당들 중에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큰입베스, 붉은귀 거북 등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에 침입한 외래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경남 고성의 한 저수지.
해가 뜨자 거북 한 마리가 엉거주춤 둑으로 오른다. 녀석은 미국의 고향인 붉은 귀 거북. 잠시 후 또 한 마리가 무트로 오른다. 변온 동물인 거북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햇볕을 쬐어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귀 거북의 상륙 행렬. 녀석들이 방죽의 좋은 목을 차지한 가운데 토종 거북인 자라 한 마리가 눈치를 살피며 무트로 오른다. 이 땅의 주인인 자라가 침입자와 자리다툼을 해야 하는 아름답지 못한 풍경이다. 옛날에 방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새끼를 쳤는지 몰라도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보다.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몸을 말린 토종 자라가 능숙하게 헤엄을 치고 있다. 녀석이 향하는 곳은 자신의 쉼터인 바위 밑.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붉은 귀 거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붉은 귀 거북은 귀여운 생김새와는 달린 난폭한 사냥꾼이다. 물속의 청소부인 민물새우 징거미가 죽은 물고기를 물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침입자가 나타나서 먹이를 가로채버린다. 황당해진 징거미 새우. 붉은 귀 거북은 내친 김에 징거미까지 덥석 물어버렸다. 징거미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녀석은 또다시 주위를 살핀다. 이번 사냥감은 토종 민물고기인 흰줄 납줄개다. 물고기를 포식한 붉은 귀 거북은 엄청난 배설물을 쏟아내며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린다. (7월의) 늦은 밤, 붉은 귀 거북 한 마리가 물을 나와 모래톱으로 오르고 있다. 산란을 위해서다. 미국 미시시피강에 주로 서식하는 붉은 귀 거북은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 원산지와 비슷해 손쉽게 정착했다. 녀석들의 산란 시기는 3월에서 7월.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는다. 붉은 귀 거북처럼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에 침입한 외래종들은 한꺼번에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는 공통점을 지녔다. 알을 다 낳은 어미는 뒷발로 땅을 다지기 시작한다. 흔적을 없애고 모래 속에서 제대로 부화시키기 위해서다. 산란을 마친 어미는 강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 붉은 귀 거북에 의한 토종 생물들의 피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자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애완용으로 기르다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야생에 풀어졌던 붉은 귀 거북. 한때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를 지배했던 붉은 귀 거북은
전 국민적인 경각심과 퇴치 노력이 병행되면서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일산 호수공원. 낚시 동호인들의 때 아닌 출어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은 도심의 호수에서 한가하게 낚시를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일산 호수를 점령한 외래어종 퇴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이다. 힘이 대단하네. 밀고 당기기를 여러 번. 힘겹게 잡아올린 월척 한 마리. 민물고기에 씨를 말린다는 큰이 베스다. 힘이 세나요? 예, 얘들 먹잇감이 부족해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날렵해진 거죠, 고기들이. 호수공원에서 포획된 베스는 주로 대형어. 나이가 1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길이 57cm짜리도 잡혔다. 저희가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57cm짜리가 2마리가 나왔어요. 57cm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생긴 수량을 이미 넘었다는 얘기예요. 수명 자체가. 그러면은 그건 이식이 된 베스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57cm짜리 베스가 나오냔 말입니다. 이식이라니까요. 바로 57cm 이상 나오는 개체들은 초창기에 이식이 된 개체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제작팀은 일산 호수공원의 수중 생태계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생태 연못 밑에 무성한 수초 군락들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수초들 사이를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모두 어린 베스들. 토종 물고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앙 분수대로 통하는 수도관 밑. 좋기 40cm는 되어 보이는 대형 베스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누군가 베스를 남몰래 풀어놓았다는 일산 호수. 호수공원은 토종 물고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베스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처음에 축조 당시에 15종의 토종 어류가 있었고요. 매년 일산 호수공원에서 그 전시회를 열었어요. 토종 어류에 대한 전시회를 수족관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올해부터는 전혀 열지를 못합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베스 이제 호수공원에서 포획한 큰이 베스의 섭식 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게 이제 메뚜기, 뭐 귀뚜라미, 이쪽에 뭐 잠자리. 육식어종인 베스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이 곤충들. 물고기는 베스 치어가 유일하게 나왔다. 토종 어류가 단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왜죠?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없는 거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민물의 폭군으로 불리는 큰이 베스는 민물 새우와 같은 수중 생태계에 1차 분해자부터 먹어치운다. 토종 민물고기도 예외는 아니다. 강력한 턱과 큰 입을 가진 베스가 한 번 이식되면 토종 물고기는 순식간에 씨가 마른다고 알려져 있다. (2001년) 담수가 완료된 금강 하류의 용담댐. 용담호 상류는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 수중 세계로 들어가 보니 갖가지 수초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물속은 마치 토종 물고기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용담댐 관리단에 따르면 이곳에는 멸종 위기종 2종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만 있는 16종의 특산 민물고기가 서식한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떼지어 이동하는 갈견이. 갈견이는 1, 2급수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한다. 갈견이 옆에는 모래무지들이 바위에 붙은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있다. 한창 먹이 활동 중인 토종 물고기들 위로 낯선 침입자가 나타났다. 바로 큰잎 베스다. 용담호의 하류 쪽을 조사해봤다. 고사목 밑에 수초지대에는 대형 베스들이 떼지어 모여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베스의 아파트라 부른다. 그렇다면 고립된 호수인 용담댐에 어떻게 베스가 유입된 것일까? 그 베스 동호회들이 섬에 용담 때문에 베스가 낚시가 허용이 될지 알고 그분들이 여기다 갖다 이제 몇 마리씩 넣어놓은 것이 이렇게 갑자기 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래 베스를 이식하는 낚시꾼들을 베스 게릴라라 부른다. 용담호에서는 지난해부터 낚시 대회를 열어 베스 퇴치에 나섰지만 개체 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베스의 배를 갈라보니 예상대로 먹잇감 대부분은 용담호의 토종 물고기들이었다. 몰래 많은 베스 낚시인들이 지금 이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데 어디 뭐 축조가 돼가지고 내 집 앞에도 가까운 데도 베스 낚시를 하고 싶은 욕심인 거죠. 환경부는 지난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베스와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종을 야생에 풀어놓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행운상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지난 9월 9일 춘천 의암호에서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한 낚시협회가 주관한 베스 낚시 대회가 열렸다. 참가 인원은 모두 1,200명. 대회 시작을 알리자 일제히 배가 출발했다. 총 상금 900만 원이 걸려있는 이 대회는 잡은 베스의 마리수가 아니라 무게로 심사한다. 먼저 아마추어들의 계측이 시작됐다. 대회를 주관한 협회 관계자들은 계측이 끝난 베스를 다시 의암호에 풀어주었다. 던지는 건 찍지 마세요. 무게 계측을 위한 참가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올리면 되죠? 예. 이거 필요 없죠, 그러면은? 아, 이제 물 갖고 와서 풀어주면. 대회에 참가한 낚시인들도 잡은 베스를 다시 물에 풀어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두 마리 합산 무게로 가장 많이 나가는 무게로 이제 1위를 선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잡고 나서는 이제 릴리즈 해줘요. 우리는 낚시 대상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내수면에서 낚시 대상어 할 수 있는 어종이 뭐가 남았습니까? 이미 인위적인 환경 파괴로 인해서 낚시 대상어 자체는 전멸이 됐거든요. 그 전면된 내용에서 낚시는 낚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얘네들은 이 협회는 베스를 잡았다 다시 풀어주는 이른바 캐치앤릴리즈를 표방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계측이 끝난 베스를 의암호에 다시 풀어주고 있었다. 캐치앤릴리즈. 베스 낚시 인구가 10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베스 개체수가 줄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외래어종 서식 실태 조사를 위해 나온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도 베스를 풀어주는 행위에 동참했다. 캐치앤릴리즈가 생태계를 더 교란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법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할 경우에는요? 그거는 법 적용을 강력히 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청계천의 애완동물 판매상가. 약 5년 전 불기 시작한 희귀 외래 동물 사육 붐이 최근 절정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 해 수입된 정체불명의 외래종은 모두 5억 마리에 달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거북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중에는 생태계 교란 야생 동물로 지정돼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붉은기 거북도 있다. 최근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인 늑대 거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늑대 거북입니다. 네, 늑대 거북인데 이 작은 거북에 비해서 옷을 이쁘게 입었어요. 튼튼하고 갑옷 같잖아요. 껍데기가 특이하고요.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요.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희귀해서 그러죠. 제작팀은 늑대 거북을 사육하고 있다는 한 학생집을 찾았다. 거북 애호가인 이 학생은 세계 각지의 거북들을 몇 개의 수족관에 나눠 키우고 있다.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뱀처럼 목이 긴 뱀목 거북. 키운 지 2년째인 늑대 거북이 뛰어난 사냥 솜씨를 뽐낸다. 이거는 옐로우벨리드라는 종류고 이 학생이 키우고 있는 거북 종류는 7종. 이거는 이제 그냥 모두 종류고요.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은 외래종들이다. 뱀목거북이라는 종류. 그중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은 늑대 거북이다.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관상할 때 이쁜 게 이거 일단은 먹이를 물면 놓지를 않아요. 제작팀은 늑대 거북이 야생에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 토종 물고기를 넣어줘 봤다. 넓적한 발과 매서운 눈으로 사냥감을 탐색하던 늑대 거북은 능숙하게 토종 물고기들을 한쪽으로 몰아넣는다. 겁에 질린 각시붕어와 갈견이 애완용 늑대 거북이 야생에 방류됐을 경우 토종 생태계에 미칠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늑대 거북 때문에 비상이 걸린 일본의 사례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뉴트리아에 의해 파괴된 미국 체사피크만의 습지는 무분별한 외래종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One of my employees used to be able to walk when he was a child. From those trees way over in the distance there, all the way over to there, that was solid marsh. Today it's an open lake destroyed by nutria. 6년째 뉴트리아와 전쟁 중인 미국은 다양한 퇴치법을 고안했다. 뉴트리아 유인제도 그중 하나다. 뉴트리아의 대소변과 끈적끈적한 물질을 혼합해서 만든 유인제는 뉴트리아를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다. 유인제는 뉴트리아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뉴트리아의 습성을 연구하는 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뉴트리아의 목에 무선 추적기를 달아 서식지에서의 이동과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뉴트리아의 퇴치를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완전한 퇴치는 아직 멀기만 하다. The lessons to be learned are before we introduce alien species to a new environment, we really need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their implications could be for everything from economics to ecology to competition with other wildlife species.
because obviously the impacts can be very far-reaching and very costly. 국내 최대의 자연습지 우퍼늪에 가을이 찾아왔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노기열 씨. 그물을 걷어올리자 한가득히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온다. 그런데 전부가 외래어종인 블루길이다. 붕어다, 매거지다, 가무치다 이건데 저거는 부리기랑 알로 다 쪼아 먹고 있거든요. 그 붕어 이런 것도 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물에는 어린 배수와 황소개구리도 잡혀 올라왔다. 최근 우퍼늪에는 새로 외래종 함종이 늘어났다. 큰 놈이래, 큰 놈. 한 2년생 정도. 2년생 정도 됐네. 뉴트리아는 원산지에서는 소중한 종이지만 이곳에서는 죽여 없애야 하는 침입자일 뿐이다. 누군가의 탐욕이나 잘못으로 들여온 외래종들. 그들로부터 위협받는 것은 이 땅에 살아온 토종 생물들과 바로 우리의 미래다.